안녕하세요. 우리 5주차 호흡계통에서 오늘 2교시 호흡계통의 생리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호흡계통의 생리에서는 호흡기관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호흡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호흡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계에서 중요한 검사인 폐기능 검사를 할 때 보는 그런 지표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통의 생리입니다. 호흡기관의 기능. 호흡계통은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그리고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을 하죠. 산소의 흡입과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가스 교환, 가스 익스체인지라고 하고, 가스 교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속호흡이라고 하는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호흡이라고 하는 허파과리 안에서 공기와 허파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바깥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기계에서는 바깥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죠. 허파는 가스 교환 외에도 필터 작용을 하는데요. 혈액 중의 세균 또는 종양절편이나 혈전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런 실험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커다란 페트병 같은 거에 밑에 고무 풍선 이렇게 붙이고 위에도 빨대로 풍선 달아서 이 밑에 막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에 있는 풍선이 뿅 부풀어 오르고, 또 이 풍선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풍선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실험을 하신 적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 폐포의 원리를 나타낸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이 막은 고무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다이아프램, 횡격막인 거죠. 자, 우리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아래에 있는 이 고무막이 횡격막인 거죠. 그래서 횡격막의 이런 움직임, 그리고 사람의 인체의 몸은 갈비뼈의 움직임, 갈비뼈를 둘러싼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 등이 호흡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자, 후두에는 성대가 있어서 발성과 호흡을 관여한다라고 하고요. 인두, 계속해서 나오죠. 인두는 음식물과 공기의 공동 통로가 된다. 그리고 후두 덮개가 있어서 공기와 음식, 물을 나누는 밸브로 작용을 해서 이 후두 덮개가 덮여 있는 상태에서 음식이 내려가고, 후두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다 이러면 기침 반사 를 통해서 살에 들렸다라고 하죠. 통해서 음식물을 최대한 빼내려고 하는 그런 기침 반사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 안은 기도의 입구로 이제 호흡이 들어가는 거죠.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코털 이렇게 있는 것들이 바깥에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코 점막에 이물질이 붙으면 이제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애치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외부 물질이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는 후각 기능이 있고요. 이제 후각 기능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든지, 무슨 화학 물질 냄새가 난다든지, 불타는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도망가게 되죠, 그죠? 자, 호흡 운동은 들숨 그리고 날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들숨은 흡기라고 하고요. 흡기예요. 흡기. 네, 흡기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우리 들어간다 할 때 인이죠, 그죠? 흡기,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날숨은 호기예요. 호기. 호기는 나간다, 익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 흡기, 익스피레이션, 호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흡기 같은 경우에는 갈비 사이 근육이나 가로막, 횡격막 같은 이 근육이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죠. 이거의 작용으로 가슴 또는 가슴 안이 확대가 되고, 그 결과 가슴 안에 음압이 생겨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갈비뼈가 후 벌어지는 걸 느끼죠? 그죠? 그리고 횡격막은 위로 아래로 이렇게 훅 당겨지면서 가슴 공간이 커지면서 음압이 생겨서 이 커진 곳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뱉으면 후 하고 내뱉으면 갈비뼈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이 되고, 횡격막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허파의 탄성이 낮아져서 이제 이 공기들이 호로록 빠지게 되는 거죠. 네, 허파의 탄성에 의해 수축돼서 발생한다. 자, 들어오는 흡기, 인스피레이션, 나가는 호기, 익스피레이션, 이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호흡 방법에는 두 가지, 가슴 호흡과 배 호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프로듀스 101 같은 거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말고, 머리로 부르지 말고 복식 호흡으로 부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누워서
윗몸 일으키게 하는 자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소리 내는 거 트레이닝하고 하죠. 자, 가슴으로 내는 소리 흉식 호흡, 그리고 배로 내는 소리 복식 호흡인 거죠. 자, 가슴 흉식 호흡, 이 가슴 흉곽을 소라식이라고 하죠. 소라식. 네, 소라식 레스피레이션이 흉식 호흡입니다.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가슴 우리 흉곽의 용적을 갈비뼈 사이의 운동으로 패턴을 변화시키는 호흡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흉식 호흡이겠죠. 그리고 복식 호흡은 자, 복부 abdominal respiration이 이 복식 호흡입니다. 가로막, 횡격막, 이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으로 상하 운동을 일으켜서 가슴우리의 용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더 굵고 낮으면서 깊은 그런 힘을 낼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를 때도 이렇게 흉식 호흡으로 부르면 난 이렇게 부른다면 복식 호흡은 이제 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겠죠. 자, 흉식 호흡, thoracic respiration, 복식 호흡, abdominal respiration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숨을 쉬면 이 복식 호흡이 약 70에서 75% 정도가 차지하고 흉식 호흡이 나머지 25%에서 30% 정도가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빗장 같은 그림이 있죠. 이게 갈비뼈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이 A라는 그림, 날숨쉬죠. 날숨은 이렇게 후 뱉는 거죠. 후 뱉으면 갈비뼈가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훅 쳐져서 이 외늑간근도 이완이 됩니다. 근데 숨을 들이마시면 하고 들이마시면 갈비뼈도 이렇게 올라오고 저도 자세도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바깥갈비 사이근, 속갈비 사이근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갈비뼈가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강이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가슴 호흡의 모식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폐에서는 이제 숨을 얼마만큼의 양으로 쉴 수 있냐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PFT라고 하는 Pulmonary Function Test라고 하는 폐 기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폐 기능 검사로 이 사람이 호흡을 얼마나 들이마실 수 있는지, 내뱉을 수 있는지, 몸에서 머금고 있는 양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걸 왜 검사하냐면 이제 어떤 폐기종이라든지 폐와 관련된 질환들이 있을 때는 호흡량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거죠. 자, 허파 용적에는 1호흡 용적, 들숨 예비 용적, 날숨 예비 용적, 잔기량 이렇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호흡 용적은 TV라고 해서 타이달 볼륨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을 때 내는 호흡인 거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 쉬는 숨 있죠. 이렇게 별로 인식 안 하면서 쉬는 숨, 그게 정상적으로는 약 400에서 500ml 정도 된다고 해요. 조금 큰 그런 초코우유 같은 거 하나 정도죠. 그렇게 이제 내뱉고 뱉고 하는 거를 보통 성인은 16에서 20회 정도를 1분에 하죠. 그게 타이달 볼륨 1회 1호흡 용적입니다. TV, 타이달 볼륨 1호흡 용적. 자연스럽게 쉬는 숨의 양 400에서 500 정도. 자, 그리고 들숨 예비 용적과 날숨 예비 용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숨을 쉬다가 숨을 자 깊게 들이쉬어보세요 하면 까지 쉴 수 있죠. 이게 들숨 예비 용적이라는 거예요. 자, 최대한 들이마셔보세요 하는 게 들숨 예비 용적. 인스피레이션 볼륨입니다. 인스피레이션 볼륨, 내가 최대한 들이마실 수 있는 거 IRV이고요. 최대로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량으로 1500에서 2500ml 정도 된대요. 평소에 400, 500인데 엄청 더 많이 들이마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날숨 예비 용적은 expiratory 볼륨이겠죠. 그래서 ERV라고 표시를 하고요. 숨을 이렇게 내뱉는 걸로 이 검사를 할 때 더 뱉으세요. 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끝까지 내뱉는 걸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 보다 더 들이마시는 거 인스피레이터리 볼륨, 그리고 최대한 내뱉는 거 익스피레이터리 볼륨, IRV, ERV, 평소에 하는 거 TV, 타이달 볼륨 이렇게. 그리고 잔기량이라는 거는 RV라고 레시디얼 볼륨으로 내가 아무리 숨을 이렇게 쉬어도 숨을 다 쉰다고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다 짜내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양만큼 남아있어요. 1리터 정도? 그게 타이달 볼륨이에요. 잔기량. 그러니까 내 폐 주머니가 만약에 이만해요. 그럼 평소에는 이제 우리가 타이달 볼륨 RTV로 숨을 쉬겠죠. 이렇게 숨을 쉬다가 자, 숨을 최대한 많이 쉬세요. 들이마시세요 하면 해서 들이마시고 자, 최대한 뱉으세요. 하고 뱉으면 남아있는 양, 이 잔기량인 거예요. RV. 자, 우리 TV, IRV, ERV, 그리고 RV 이렇게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허파 용량은 2개 이상의 허파 용적의 합으로 폐활량, 들숨 용량, 기능 장기 용량, 온 허파 용량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폐활량 들여보셨죠? 폐활량이 바로 타이달 볼륨 더하기 IRV 더하기 ERV가 폐활량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숨을 쉴 수 있는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게 폐활량인 거죠. 평소에 쉬는 거 더하기 최대한 들이마시는 거 더하기 최대한 내뱉는 거, 이게 폐활량입니다. 자, 폐활량 Vital Capacity라고 해서 VC라고 표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흡 용적, 날숨 예비 용적, 들숨 예비 용적, 즉 타이달 볼륨, 인스피레이터리 볼륨, 익스피레이터리 볼륨 이거를 다 더한 게 VC, Vital Capacity, 폐활량입니다. 그리고 들숨 용량 IC는 인스피레이터리 캐패시티로 안정 후에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양으로 타이달 볼륨 더하기 들숨 예비 용적을 합한 값이고요. 자, 그리고 기능 장기 용량은 FRC라고 해서 Functional Residual Capacity라고 해서 1회 호흡에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숨을 쉴 때 허파에 남아있는 그 양으로 잔기량과 날숨 예비 용적을 합한 양입니다. 평소에 내가 쉬지만 더 이렇게 내뱉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짜내도 그 폐 안에는 일정량의 공기가 남아있다고 했죠. 이 최대한 내뱉을 수 있는 거 더하기 일정량 남아있는 거 요거를 더한 게 FRC 기능 잔기 용량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한 게 온 허파 용량 TLC, Total Lung Capacity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폐 안에는 사강 데스 스페이스라고 해서 가스 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기도의 용적을 나타내는 그런 죽은 공간이 있고요. 그 죽은 공간량 데스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는 약 150ml 정도 되고요. 허파과리나 모세혈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의 허파과리는 가스 교환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그런 공기들이 데드 스페이스, 사강이 되고 약 150ml 정도가 됩니다. 허파과리 환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1분 동안에 실제로 가스 교환에 관여하는 공기량이에요.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1회 호흡량에서 빼기 이렇게 죽은 공간, 데드 스페이스를 빼주면 허파과리 환기량이 나오고요. 1분 허파과리 환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허파과리 환기량에 곱하기 1분간 호흡수 16회다, 20회다 이거를 구하면은 1분 허파과리 환기량, 그 알베올라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우리 수업 안 듣고 이 그래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우리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타이달 볼륨이죠. 1회 환기량 TV,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 인스피레이터리 볼륨 들숨, 그리고 아래로 후 내려가는 거 날숨 익스피레이터리 볼륨 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숨 예비 용적, 1회 환기량, 날숨 예비 용적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뭐다? 폐활량이다. 남성은 3에서 4리터, 여성은 2에서 3리터 정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 잔기량, 일정량만큼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폐활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폐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폐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이 PFT라고 하는 Pulmonary Function Test를 통해서 이 폐활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떤 스타일의 호흡 운동이 있고 이 호흡 운동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흡 운동은 날숨과 들숨, 들어가는 숨이 교대로 반복하면서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평소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잘 때도 이 숨 쉬는 운동은 계속 하는 거죠. 무의식적인 반사 때문에 규칙적인 리듬으로 이루어지고요.
자동 조절 기전은 뇌의 한 부분인 연수에서 있는 호흡 중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정상적인 호흡 사람은 1분간에 보통 14에서 20회 정도, 뭐 짧게는 16에서 18회 정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는 그 정도 이루어지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폐활량이 적기 때문에 더 숨을 많이 쉬어야 되겠죠. 신생아는 숨을 더 가쁘게 쉬어요. 40에서 60회 정도 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잘 때 새근새근 잔다고 하죠. 그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호흡 소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죠. 호흡의 이상을 발견하려면 이 호흡 수에도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호흡의 깊이에도 이상하고 호흡의 형태들도 몹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림 6-11에 정상호흡과 비정상호흡들이 나와요. 정상호흡은 우리가 쉬고 있는 그런 뭐 분당 14에서 20회, 16에서 18회 정도 되는 한 400에서 500ml 정도의 그 호흡량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호흡이고요. 비정상호흡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호흡 수가 이상한 것,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안 하냐, 이게 호흡 수가 이상한 거고요. 호흡 깊이의 이상은 보통 이렇게 타이달 볼륨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들이마신다든지 너무 많이 내뱉는다든지 이런 게 호흡 깊이의 이상이겠죠. 그리고 형태의 이상으로서 호흡을 하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호흡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요. 호흡 수의 이상, 빠른 호흡은 호흡 수의 이상, 빠른 호흡은 빠르다라는 게 타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타킴니아입니다. 타킴니아, 빠른 호흡, 타키 빠른 호흡이에요. 이렇게 쉬는 게 빠른 호흡이죠. 다음 느린 호흡, 느리다라는 거는 브라디거든요, 여러분. 브라디예요. 타키 브라딤니아, 느린 호흡이고요. 그 무호흡은 호흡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호흡이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쉬면 아무래도 과다호흡이 이루어지겠죠. 또 다른 형태의 과다호흡은 깊이의 이상인 과호흡이 있어요. 숨을 너무 크게 많이 쉬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실신하기 전에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과호흡입니다. 하이퍼 벤틸레이션입니다. 과다하게 환기가 됐다. 하이퍼가 뭐가 많다라는 뜻이죠. 반대는 뭐죠? 적다. 하이포죠. 많다. 하이퍼. 작다. 하이포. 하이포 벤틸레이션은 호흡을 너무 조금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이포 벤틸레이션. 자, 그리고 다음 형태의 이상으로 주기 호흡 이상으로 숨을 쉬었다 말았다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 비호 호흡이라고 하는 게 숨을 쉬었다 말았다 하는 거고요. 체인스톡 호흡은 임종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생기는 호흡 형태로 호흡이 있다 말았다 하기도 하고 그 호흡이 있을 때조차도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호흡이 있대요. 호흡의 깊이도 이상하고 호흡의 숫자도 이상하고 호흡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체인스톡 호흡이 이어진 후에 이제 무호흡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까지 호흡 정상호흡과 비정상호흡, 호흡 형태까지로 해서 우리 호흡기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호흡기계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있었던 해부학적인 그런 위치, 기능, 각각의 이름들 암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흡 형태 있었죠. 아까 뭐 TV, IRV, ERV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 형태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은 호흡기계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